오늘 저녁 식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6월이란다. 11월 5일 주식 떨어진 날. 아주 기분 별로입니다. 우울합니다. 지금 다 올랐는데 내 것만 떨어집니다. 오늘 수육 방금 한 거하고 설거지 귀찮아서 밥 남은 밥통에다 그냥 김치 가져왔습니다. 먹습니다. 이걸로 수육 싸 먹습니다. 자, 수육 안주에는 막걸리가 최고죠. 막걸리. 자, 내가 말했죠. 거꾸로 들어서 흔들면 안 터집니다. 이 막걸리만 안 터지는 건지 자주 이렇게 안 터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밥이랑 먹습니다. 자, 밥 먹겠습니다. 자, 다리가 너무 흔들려서 자리를 오게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디 갔습니까 지금? 맛있겠다. 어디서 오셨대요? 김치가 맛있습니다. 김치가. 근데 잠깐만요. 좀 잠깐만 해보세요. 혹시 이거 맞죠? 종업방입니다. 종업방이에요. 닮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농담입니다. 미모도 모든 기침 맞아요. 자, 기침 마우스 어디에 좋을까요? 이게. 살짝 맞았습니다. 평소에 그만큼 이거 도라지 좋아하십니까? 고양이 산천이니까. 드셔보세요. 더러나지 또. 도라지가 낯선 따님에게 이게 침이 묻으면 상해요. 어떤 맛이 납니다. 예. 쌉싸한 맛. 얼마나 맛있는지 아삭하면서도 우리 사먹는 걸만 알려니까. 어때요? 이건 되겠지 뭐. 뺏깁니까? 산천 도라지가 한 번 맛을 보면은 끊을 수 없는 마성의 매력입니다. 맛있다. 나이 먹을수록 고기 종류를 먹어줘야 돼요. 단백질. 자, 도라지만 표현할 기회 다시 드립니다. 일단 잘하는지 해야 돼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뭡니까? 근데 엄마한테 약간 같아. 엄마 봐봐요. 시작. 연륜은 이길 수 없죠. 땅속의 보물. 약도라지를 소개합니다. 도라지를 먹으면 기관지에 좋고요. 뼈 감각에 좋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도라지 먹으면 다 같이 예뻐져요. 산천 도라지로 가을철 건강 챙기세요. 산천 도라지가 전화. 맛있다. 산천 도라지가 천하 일품이요. 아니 요즘 그 보면은 농작물들은 다 기계로 이렇게 수확을 하시던데 오늘 산청 도라지는 다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수확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덕분에 우리 백장사도 네. 분위기 들고 오랜만에 힘썼네요. 예, 오늘 간만에 이번에 힘쓰고 왔는데요. 야, 이 산청 도라지가요, 원래는요, 이 수확을 농민 두 분이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 그러는데요. 네. 제가 최대한 저 천안에서 힘을 막 힘쓰고 왔는데요. 일서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힘으로 열심히 일수를 도왔는데요. 이 땅속에서 3년 동안 약도라가 자랐거든요. 근데 이게 굵고 실하고 얼마나 향이 좋든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지구력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맛있는 것 같은 게 백장사님이 지금 저희한테 얘기하면서도 계속 약도라지 생각하는 게 너무 보여요. 아유, 그렇죠. 아니 일도 열심히 했지만 네. 기억 회복도 제대로 했을 것 같은 게 음. 어머님이 해주신 도라지 볶음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김치도 맛있고. 신청의 청정 자연에서 자라서 더 맛있는 거죠. 도라지 먹으니까 아직까지 목이 아르르르 하고
너무 지금 아니고 좋은데요. 여러분 이 산청 도라지를 먹어보니까요, 야 힘이 막 푹푹 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제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요. 자, 올 겨울 이 정말 약도라지가 몸에도 좋고 기관지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 쌀쌀한 날씨에 산청 도라지죠. 네, 산청 도라지 여러분 맛있으니까 정말 맛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청 도라지가 최고라지? 이 양반 아직 도라지 맛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고향의 맛을 찾아가서 내 고향 맛집 지도를 그리는 K 맛있을 지도입니다. 음식평론가 윤지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뭔가 저한테 요즘 같은 가을날에 바람 쐬러 어디 가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큰 고민 없이 이곳을 추천할 텐데요.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읍시입니다. 가을이면 더 깊어지는 정읍의 멋을 따라 맛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정읍 단풍 참 좋죠. 여기는 정읍입니다. 단풍 관광을 떠날 때 백양산.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단풍이 아름다운 내장산이 있는 정읍입니다. 관광지가 좋다면 우리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맛집도 많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추천을 받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한다고. 네. 오늘은 멋을 따라 차린 고장 정읍의 맛을 만나봅니다. 좋다. 안녕하세요. 저희 KBS 6시의 고향인데 정읍에서 어디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으세요? 파전이를 먹고 왔어요. 벌써요? 네. 근데 거기는 어떻게 선택을 해서 들어가셨어요? 주차를 해보니까. 아, 주차가 있는다 그래서 중요하죠. 네. 산채 비빔밥을 먹어야 되겠다. 허덕구이. 더덕구이 성지구. 내장산이 관광객이신 것 같아서 네. 조금 자리를 옮겨서 현지인한테도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현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진짜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찾기 위해 정읍 시내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 추천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유명하시고 저 짬뽕집. 이거 한번 청국장 해도 잘하는 분이고 저도 옛날에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 먹던 그런 저기 고소한 그막 네, 치킨이랑 예. 그다음에 그 제육볶음. 이 정읍에 맛있는 음식점 소개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뭐 아구찜이라든지 뭐 배치찜이라든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는 건 처음인데요? 오, 아 짬뽕집? 응. 짬뽕집. 거기 말고 여기 짬뽕? 아니 그거 말고 난 오래지. 맛있어요. 그러니까 얼큰하고 뭐 짬뽕 먹어야 되는데 왜 짬뽕? 드디어 같은 음식을 추천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첫 번째 식당 섭외에 나섰는데요. 이 시간이 KBS 제일 6시내 긴장돼요. 고향 K 맛있을 지도라고 촬영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촬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큰 매치한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손님 많아가지고 힘들다고. 이거 첫 개부터 쉽지 않습니다. 정읍 사람들이 추천하는 음식점이라고 취재를 했는데 여기를 소개를 해서 진행을 하신 거죠? 네. 안 되거든요. 네? 안 되거든요. 안 되면 뭐 편집을 예, 알겠습니다. 예. 오, 고맙습니다. 예. 어렵게 들어간 이곳에 독특한 짬뽕이 있는데요. 맛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빔짬뽕이 유명해요. 아, 비빔짬뽕이요? 국물이 좀 다르긴 하죠. 비빔짬뽕 같은 경우는 걸쭉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마침 옆에서도 비빔짬뽕을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몇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저도 4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50줄이니까 그래서 무슨 뭐 된장 같은 거 하고 뭐 진한 국물 맛이 나서 속이 되게 편안하고 굉장히 해장이에요. 먼저 채소와 고춧가루를 볶아주고 오징어와 돼지고기를 넣고 끓이다가 국물이 살짝 졸아들었을 때 면 위에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예. 야, 오,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
확실히 일반 짬뽕보다 국물이 적어요. 국물이 걸쭉하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한국 소스만큼 걸쭉하다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요. 일반적인 국물과 한국 김치를 너무 많이 썰었나? 김치 아까운데 버리려면. 얼른 비벼서 한 입 해봤는데요. 단지 번쩍만 탁 치는 그 맵고 칼칼한 맛. 분명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왠지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맛이 났습니다. 맞아. 불맛이 들어간 국물 떡볶이인데 그 국물 맛이 가미됐다. 맛있는 음식은 역시 상원이 이렇게 더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초기 비를 맞으면서 촬영하고 난 다음에 먹어서 그런지 따끈따끈한 짬뽕이 정말 보통 우리가 비빈다라는 그런 개념이 비비는 그런 짬뽕 같진 않아요. 근데 좀 자작하게 나가는 네. 짬뽕으로. 제 아버지가 장명을 하셔가지고 네. 면에 더 잘 배어들지 않나요? 예, 예. 네, 그런 느낌을 다 아버지가 아마 비빔 짬뽕을 하시지 않았을까. 면에 배이는 게 다르긴 하거든요. 예. 짬뽕에. 짬뽕만 먹고 가긴 아쉽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육짜장 그 짜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삼선 짜장, 간짜장, 육짜장, 미술짜장. 육짜장은 고기를 크게 썰은 거. 육짜장은 실처럼 이렇게 채친 거. 역시 안 먹고 갔으면 섭섭하겠죠? 옛날 기분이 나는 그 맛인데 솔직한 얘기로 그냥 어느 거 먹어주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짜장을 포기하고 비빔짬뽕을 먹습니다. 맛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찾아가면서 먹으면서 저는 약간 추억의 맛. 좀 뭔가 옛날 그런 맛들이 좀더 정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단골이 될 때까지 이 맛이 오래 음.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정읍의 역사와 같이 이어갈 수 있을 만큼 계속 이 식당이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인생 마크를 뜯겠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짬뽕을 맛보고 갑니다. 제가 보통 정읍에 오면 꼭 빠뜨리지 않는 맛집이 한 군데 있거든요. 여기는 정읍의 쌍화차 거리입니다. 날씨가 쌀쌀한 이맘때 특히 잘 어울리는 곳이죠. 정읍의 두 번째 맛은 제가 추천하는 쌍화차입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따로 나와요? 네, 같이 곁들여 드시면 네. 맛있습니다. 얘는 가래떡, 네, 구운 거네요. 누룽지고, 그다음에 대추, 네, 그다음에 해바라기씨, 오늘 이제 호박씨, 호박씨. 네, 이 참이 특이한데? 그런 목도리고요. 예. 오랫동안 식지 않게 예. 드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쌍화차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상화차가 이렇게 까만 빛을 내는데 숙지황이라는 약재예요. 그게 그 우리 정읍의 옹동면, 뭐 전국의 생산량 70%까지도 그쪽에서 돼 있었어요. 네. 정읍지황이라 그래서 네. 아주 명품 지황입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몸과 마음을 데워주는 쌍화차 한 상입니다. 이거는 차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안에 알망에다 물링에다 대추가 막 작까지. 한 입 가득 넣었는데요. 진짜 뜨거운 이 쌍화차는요, 평소에 마시는 차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약재 한 재입니다. 약재 한 재.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콧불이라고 감기. 콧불에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분을 쫙 넣어주는 감기처럼. 얼마나 맛있어요. 도전
넉넉한 분위기에서 쉼을 선사하는 따끈한 쌍화차 한 잔입니다. 꼭 이걸 먹고 가라고 얘기하고 싶은 메뉴가 있을 것 같아요. 한우 고기 네. 이런 것들가 하고요. 한국이요.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한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서울에서는 소고기가 유명하죠. 소고기가 유명해요. 산에. 저희는 소고기를 먹었다. 하나가 소고기도 전부 다 소고기. 정읍의 그 정자가 우물정자인데 그래서 물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각식으로 그래서 한우가 유명하게 되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 좋은 정읍에서 기르는 소. 한우라니 놓칠 수 없는 게죠. 벌써 깜깜해졌네. 그래도 오늘 한 군데 더 가야 됩니다. 서둘러서 움직일게. 고향을 하셨으니 이제 비틀기랑 어둠을 뚫고 한우 마을에 도착은 했는데요. 너무 늦게 왔나? 전부 다 떴네. 어쩐 일인지 거리가 썰렁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동네가 새콤하고 썰렁해요? 지금도 네. 저녁 시간도 되고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좀 외지다 보니까 네. 조금 끊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아직 7시는 안 됐는데 6시 반인데. 근데 여기는 7시 되면 겨울 같은 경우는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고사 같이 쓰세요. 정령 한우를 앞에 두고 이대로 끝인가 싶었는데요. 사장님이 어디론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네. 어쨌든 고기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고기 먹으려면 정수영에서 사가지고 가서 사서 구워 먹는 거예요? 우와, 고기 좋다. 먹을 것도 생겼겠다. 우와. 마음이 놓이니까 통 크게 여러 부위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너무 있다. 여기 막 들어오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막불 꺼져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신나했어요. 제때 못 드시면 신난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양이 많네 지금. 여기가 이제 초창기 처음부터 가격을 저렴한 게 특징이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여기가 700. 10만 7천 700 정도 있는데 이거만 맛있고 옛날 우리 동네에 있던 그 정육점 어디에 무기로 제가 다녔거든요. 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산이 막 기름 바른 거딱 썰고 사장님 그거 말고요 좀 딴 거 드세요. 오늘 붉은 스프레 있는데 그냥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야 먹는다. 물 좋은 고장 정읍의 세 번째 맛은 한우입니다. 어떻게 고기 잘 산 거 같아? 예, 아주 지난번에 하나씩 같이 그래? 가볍게 차돌박이로 시작해봅니다. 이거 왜 제가 설레죠? 소고파 맛있네요. 암소 한우. 저희가 정육점에서 갈비살하고 그다음에 등심, 그다음에 살치 사가지고 이제 서비스로 여러분 이빨 관리 잘하세요. 내 이빨 어금니에 내기가 없어가지고 밥을 빨리 못 먹어요. 고기를 먹어봐야죠. 원래 차돌박이는 얇아서 금방 사라지잖아요. 살치살 등심도 하나 얹죠? 너무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특수부인 살치살과 등심을 부어주는데요. 세상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맛입니다. 소고기를 먹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거든요. 소고기는 먹는 고기라기보다는 국물이었습니다. 농업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먹는 거죠. 동력을 대체하는 것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 동력보다는 이
인간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가축으로서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맛을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루에 피로를 싹 밀어내버리는 그런 맛입니다. 많이 산 이유는 오늘 가을도 촉촉히 내리는 날 길거리에서 나름대로 헌팅하느라고 하고 촬영하느라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먹고 다시 힘내서 다음 앞으로 맛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답심으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답심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인생이 뭐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쨌든 아유 인생이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답이 없단 말이야. 맞아요.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는 지금 집만 있으면 진짜 살기 좋은데 이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 집 갖는 게 큰 아파트도 아니고 뭐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시골집에 조그만 텃밭 달린 그런 시골집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식수 가능한 임야 있으면 가서 텐트라도 치고 살고 싶습니다. 진짜. 아 지금 뭐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갑니다. 내일이라도 다 정리하고 진짜 자연인처럼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마음대로 안 돼. 가진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7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상됐지만 어젯밤 늦게 전격적으로 회견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여기에 질문 분야와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만큼 김건희 여사 논란부터 명태균 씨 의혹까지 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 민주당은 명태균 씨 녹취를 3개나 새롭게 공개하며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거리를 늘렸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른 기자회견 어떤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오늘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릴 거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일정은 어젯밤 9시 56분 대통령실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을 사흘 앞두고 밤늦게 공지한 건 이례적입니다. 당초 에이펙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뒤 이달 말 기자회견을 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일정을 앞당긴 건 더 이상의 여론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지지율이 추락하고 친윤계마저 쇄신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고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4일 오후에 결정됐다면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니 국민 전화를 한 뒤 질문 개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치, 경제, 외교와 지리 분야도 나누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JTBC 강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결정하기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추
추 원내대표가 오늘 직접 자신이 대통령에게 기자회견을 앞당겨달라 건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겁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한동훈 아, 그나마 김치가 맛있어서 밥을 먹지. 여자친구가 담아준 김장김치가 있는데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아껴 먹느라고. 맛있거든요. 안 먹고 먼저 먹고 이제 안 먹고 마지막 한 통 남았습니다. 그거 먹고 이 친구 거는 먹어야지. 다녀왔습니다. 해외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은 여러 상황에 관해서 아마 국정에 대한 이해도 정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쩔 때는 내가 사는 것이 괜찮다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참 초라하게 그지었을 때도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한 대표가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날, 윤 대통령이 추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논의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 때문에 기자회견을 결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 중심에 추 원내대표가 있다고 말했다며 기자가 입장을 묻자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이죠. 지금 그런 취지겠습니까? 설마?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대표가 사실상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하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건지, 또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정치부 유정화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먼저 대통령 마지막 한 잔 남았네요. 모레로 결정된 배경부터 짚어보죠. 원래는 11월 말쯤 할 거란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마치고 임기 반환점을 도는 11월 말쯤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막걸리 먹고 나면 이렇게 구부리는 게 국룰이죠, 국룰.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니까 부피를, 양이 아니라 부피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명 씨가 본격적인 감찰을 하기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해서 먼저 밝히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날 중순에는 그리고 이 순방을 떠날 계획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이 대외 활동 여부가 총리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김 여사 관련 메시지도 순방 전에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어제 용산을 방문했던 추경호 원내대표도 순방 전에 회견을 하면 국정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라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살아보니까 위반 혐의는 15일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잖아요. 특히나 인간관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 대통령 사람과 사람 사이 감정.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좀 받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관계를 더 이어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외로움을 택하겠습니다. 외로움을 택하면 스트레스는 없어요, 사실 진짜로. 제가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수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끊었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단절이죠, 단절. 연락을 잘 안 하죠. 한두 명 빼고는. 근데 모임도 다 그 많던 모임도 다 끊었어요. 근데 가끔 연락이 옵니다, 친구들이. 어제같이 멀리서 친구 와서, 여자친구 데리고 가서 술 한잔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군요. 타지에서 사냐고. 왜 사냐고, 타지에서. 사람한테 질려서 지쳐서 아무도 모르는 거 살고 잘 살고 있다고. 근데 외로운 건 사실입니다. 친구 없으니까 가끔 통화하는 친구나 뭐 그런 친구도 있는데 친구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로 뭐 연병 4일 정도 연병장 3바퀴 뭐 그 정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근데 12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다 필요 없더라고요.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나이 먹을수록 인간관계를 줄여야 돼요.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내가 맨날 당하다 보니까 차라리 외로움이 낫다 싶어서 외로움을 택했는데 크게 후회는 안 하는데 진짜 외롭긴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만날 친구 없으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단절한 거긴 한데 그나마 여친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근데 스트레스보단 그냥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보다는 외로움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병 생긴다니까요. 잠도 못 자고 막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그래요. 암도 스트레스 요인이 크대요. 암이 우리가 정복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안 걸리면 3기 4기 가면 거의 죽잖아요. 사실 이제 운 좋아서 막 좀 사는 경우 많이 있긴 한데 옛날보다 많이 좋았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암 걸리면. 저도 왼쪽 목 아래쪽이 뭔가 막 잡히긴 잡히는데 제 외삼촌이 둘째 삼촌이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막 걱정이 되더라고. 다들 건강하시 바라고 꼭 로또 1등 당첨되셔서 좋은 날들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좀 외롭네요. 어제 친구 만나서 휴증인가 어쩐가. 친구 진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한 30년? 30년 만에 만났나? 아 근데 친구들은 좀 오면 좋긴 좋은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백수라 돈을 많이 못 써요. 나는 내 마음은 많이 막 잘해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왜 산으로 가고 시골집으로 가려고 하냐고. 아, 사람한테 많이 다쳐서 그렇다. 아... 사는데 정답은 없긴 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딱 중요한 것은 남한테 폐 끼치지 말고 법에 위반되는 일은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니들 안 보고 싶냐? 엄청 보고 싶지. 엄청.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아버지랍시고 보면은 용돈도 좀 줘야 되고 좀 줄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연락을 내가 다 차단시켰거든요. 연락을 내가. 친구한테 그러잖아. 야, 나 도충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살고 있대요. 생각보다
돌싱들이 많더라고. 옛날에는 이혼하면 여자들이 많이 불리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자들이 더 좋아요. 이혼하면 값어치가 올라가요. 남자들 좀 잘해야 됩니다. 옛날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그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우리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옆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 둘 데리고 그냥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여자 둘 데리고 사는 사람이 셋방살이 하는 사람이요. 근데도 데리고 살더라고 여자 둘을. 옛날엔 그렇게 여자들 인권이 많이 낮았어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남녀 평등이 아니라 지금 여성 우월 시대 거의.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진출면을 봐도 거의 5대5 아닌가요? 거의 절반. 영향이 많이 세졌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잘해야 돼 여자들한테. 안 그러면 그냥 남자 혼자 살아야 돼요. 그냥 허리 푹푹 냄새 풍기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잘한다고 하는데 아휴, 여자 제 여친 뭐 눈에는 양이 작았습니까? 가진 거 진짜 뭣도 없는데. 남자가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인간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진짜 인간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저도 인간관계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실패할 확률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사기꾼하고 이제 사기꾼 같은 사람은 이제 제외지만 저는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사람 관계를 지금 거의 끊었지만 조금 자기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두 개 오면 그냥 하나만 가진다 생각하고 살면 나에 대한 적은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 내 편 10명을 만들지 말고 내 적을 한 명도 만들지 마라. 내 편 10명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적 한 명을 만들려 하지 마라. 뭔 소리야? 맞나? 내 편보단 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제 성격 같은 경우는 나 적이 생길 것 같으면 나는 탁 끊어버리니까 인간관계를. 많이 당한 경험으로 이제 그러거든. 내일 친구한테 마지막 남은 잔금 내가 빌려줬던 돈 그 이빨 하려고 모아둔 돈이거든요. 나머지 20%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앞으로는 절대 이제 동건 안 합니다.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하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안 주면 약속을 5번째 어긴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모텔 할 때 외상을 3년치인가 2년 얼마치 3년 가까이 외상 방을 줬는데 몇 천만 원 했습니다. 몇 천만 원 반값만 받지도 못하고 사람도 잃고 그 사람 지냈거든요. 언젠가는 벌 받겠죠 그 사람들. 이승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명 씨의 압수수색 영장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총 3억 아이고 그게 김치가 맛있어서 잘 먹었네 오늘. 원래 엄마 김치가 좀 맛있었는데 어느 순간 맛없다가 작년 김장김치 때 엄마가 보내왔는데 동생을 통해서 완전 맛있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엄마 김치로 살고 있습니다. 아휴 진짜 올해는 비가 자주 온 것 같아. 우리나라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많이 기후가 동남아시아처럼 막 스콜이 막 오기도 하고 비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또 긍정적으로 봐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인데 다행히 비가 좀 자주 오니까. 근데 여름에 이제 힘들죠. 끄급하니까. 검찰은 지난 9월과 지난달 두 번에 걸쳐 명태균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먼저 했던 수색에서 휴대폰 6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안엔 공천 개입 관련 대화나 문자는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의혹은 명 씨 발언과 김 여사와 문자 공개 등으로 더 커졌습니다. 다들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녹취 등 자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명 씨는 부친 산소 밑에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되자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다 폐기해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영혼이가 붙여버리고 그러면서 증거인멸 시도를 공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는 스스로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말을 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우롱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명 씨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검찰에 적극 해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담당 검사가 명 씨에게 전화해 산소 위치가 어디냐고 묻자 홧김에 기자들에게 산소에 묻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아버지는 화장해서 산소는 없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 잘 먹었다. 막걸리 한 잔 남았고, 이거 다들 이제 뜨거운 김 나갔으니까 이게 나중에 냉동 들어가면 다 붙어버리더라고. 이게 붙어버려, 지방이 식으면서. 자신의 공천계의 미국에서 대한 강혜경 씨 흥명 의혹을 증명할 녹취를 공개하겠다. 역공에 나서기도 했는데 강 씨는 오히려 명 씨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배승준 기자. JTBC는 어제 명태균 씨가 누군가와 나누던 통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달 30일 아, 막장 먹고 김치 먹고. 내가 직접 가지러 갈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시 측은 이 녹음 파일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나눈 통화 강혜경 씨들과 나눈 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화 참석자는 강 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생긴 채무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다퉜는데 명시 측은 이게 그동안 강 씨 주장을 반박한 증거라고 봤습니다. 실제 명 씨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지난달 31일 저녁 이 녹음 파일을 보관하던 지인과 함께 변호사를 만나 의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이 녹음 내용이 명 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검사 오픈하면 일방적인 명태균에 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약점을 갖고 있는데 오픈하랬거든요. 강 씨는 공천 개입 등 명 씨 혐의를 입증할 수많은 전화통화 내용을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 투표가 오늘 시작됩니다. 해리스가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트럼프가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하게 될지 투표 결과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현재 저희 취재 기자들이 미국 대선 현장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했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의 최대 승수로 꼽히는 대표적인 정확히 오늘 첫 끼입니다. 첫 끼. 첫 끼자 마지막.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육회 먹고 막 소고기 먹고 감자탕 먹고 어제 2차까지 갔거든. 아휴, 가진 것도 없는 놈이 내 힘이 친구 온다고 돈 몽땅 써가지고. 술 먹고 나면 현타 오죠. 아, 우리 돈 얼마 썼는데. 미국도 사전 투표를 하죠.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우리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도 사전에 우편으로 또는 직접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약 8,200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일 전에 이미 전체 등록 유권자 수의 절반가량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식사 다 했습니다. 저녁 식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로또 1등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금 띄고 25 화이팅!